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상하이 화동지역 지점장 홍정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까지 우리 철도와 항공의 각각의 발전의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죠. 오늘 강의는 중국 철도와 항공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여태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각각의 발전, 즉 항공과 철도의 발전을 우리는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만 서로 간에 하냐? 아니죠. 중간에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 모순을 지금부터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발전이 서로 간에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프만 보시면 멀미를 하시는데요. 이 그래프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니까요. 절대 멀미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X축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가치의 축입니다. 이 Y축은요. 비용의 축입니다. 돈, 얼마를 지불하냐.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내가 뭘 타고 가야 될까? 근데 집에 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기차를 타고 갈까? 아마 제가 생각에 천안 정도, 평택 천안 정도 거리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차를 몰고 가지. 왜냐하면 내가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또 옮겨서 거기서 가느니 내가 차를 몰고 가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대구를 생각해 봅시다. 대구를 갈 때 어떻게 할까? 가서 차를 가져가? 아니면은 기차를 타? 그럼 기차가 낫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신의주를 거쳐서 한 심양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럴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차를 타고 가야 되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는 비행기 타는 게 낫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대로 이 중국어로 기차는 자동차니까요. 자동차는 처음에 단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라서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기차로 옮겨 타게 되겠죠. 그리고 기차를 옮겨 타고 어느 정도 또 되면 기차보다 비행기가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먼 거리 갈수록 비행기가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요. 바로 고속철에 의해서 항공기가 뺏긴 공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를 갈 때는요. 옛날에 부산, 대구 정도 한 400-500km 정도 되는 데는 항공기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고속철이 생기고 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대구 가시는 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좀 보시죠. 옛날에는 자동차와 기차와 항공기가 각 시간 가치에 대한 가격을 아주 단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지금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각 교통수단이 속도가 증가되고 안전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도 개선이 되고 동력 효율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서비스도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되면요. 사람들이 나 그냥 기차 여행 한번 해볼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고등학생들 사이에 요즘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요.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공공교통기관은 안 쓰겠다. 자, 이런 어떤 지적인 상승에 의해서 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 다음 장을 원래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고속철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중국의 내부에 있는 교통의 요지들이라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우한, 시안, 정저우, 허페이 다 내륙의 교통 요지들의 도시들입니다. 여기서는요. 옆에 도시들을 대부분 400-500km면 다 갈 수 있는 예전부터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한에서 광저우까지 고속철이 뚫리니까요. 2009년에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철 비행기 요금이요. 항공 요금이랑 고속철 요금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항공 가격을요. 고속철 이동 요금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 이외에 시안에서 정저우는 약 한 350km, 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2011년에 정저우에서 쉬저우 저쪽까지 고속철이 개통이 되니까요. 정저우 시야는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 노선이 단항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공사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시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갈등만 있었을까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섞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섞느냐? 중소도시에서 대도시까지 고속철로 이동을 하고요. 대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자.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고객들에게 단속이 없는, 끊임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서비스들이 뭐냐면요. 항공사와 철도의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 동방항공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상하이 철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요. 거기서 바로 기차표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난항공은요. 광동 하이난 철도공사와 역시 이런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과 항공의 갈등과 협력은요. 비단 중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속철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나라들, 프랑스의 떼제베, 우리나라 KTX의 모델이 된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 일본의 신간센, 모든 이런 선진 국가, 먼저 고속철을 도입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이런 갈등이 일어났었고, 이런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런 협력을 거쳤었다. 중국도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중국의 항공과 그 다음에 철도의 각각의 발전, 그다음 그 발전 사이에서 일어났던 두 교통기관의 갈등과 협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한번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항공 정책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중국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